네, 실시간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계속 진단 의뢰 올라오고 있고요. 또 전화도 와 있는데요.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삼성 에스타예요. 아, 네. 실적 부진했죠? 네. 아, 매수가가 얼마나 되시나요? 비싸게 주고 사서 17만 원네요. 네네. 20%. 아, 17만 원에 20%면 지난해 고점 수준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예, 보유하신 지 거의 뭐 10개월 정도 되셨죠? 10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아, 오래 보유를 하셨는데요. 예, 예. 아, 그래도 그 지난해 10월 10만 원대 저점 찍고 반등하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분위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걱정되시죠? 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면은 좀 올라갈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뭐 한 50%가 올라야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그 가격 괴리가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회복력이 가능할지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이동건 전문가님. 네, 이동우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삼성 SDI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지금 뭐 SDI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66%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된 6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겨우 이제 흑자 전환한 그런 상태고요. 자, 특히 이제 IT 업종들은 1분기에 대체적으로 또 비수기를 또 지내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6죠. 갤럭시 S6가 지금 4월 10일부터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배터리가 2개가 공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배터리가 하나밖에 지금 공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다른 어떤 부품이나 기자재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그 휴대폰, 스마트폰에 정책을 쓰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삼성 SDI는 이제 모바일 기기 보다도 전기 자동차라는 이쪽에서 완전히 이제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면은 당분간은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이 최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를 좀 촉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거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주가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아마 쉽게 조금 올라오지 못할 것 같고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적어도 한 2분기까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관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분기까지 실적이 개선되는 조짐이 없다라면은 정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 뭐 17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10만 원 쓰는 언저리까지 빠질 때도 손절매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여기에 손절가는 정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가 만약에 이제 최근 며칠간 크게 빠졌기 때문에 자발적인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하면 한 13만 원대 언저리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오히려 그 정도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든지 지금 2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뭐 한 10% 정도만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3만 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 치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삼성그룹 주니까 갖고 있으면 언젠가 수익 주겠지라고 하신다라면은 정말 묻지 마시고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뭐 한 몇 년이 되든지 한 1,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든지요. 전기차가 아주 활성화될 때까지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 13만 원대 언저리에서 좀 끊어주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으나요?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10만 원 깨지면은 손절하셔야 되고요. 예. 예, 10만 원 깨지 않는다라면은 예, 그때는 정말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예, 괜히 예, 삼성SDI 호가 보지 마시고요. 네. 가격 보지 마시고. 예. 그럼 이게 10만 원 깨질 수도 있나요? 만약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면은 그럴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삼성SDI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갤럭시 S6에 배터리 하나밖에 공급 안 되죠.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갤럭시 S6가 지금 올해 출시돼가지고 5천에서 한 7천만 대 정도 팔린다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삼성SDI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예,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SDI는 못 보는 편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힘드실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일단 예, 보유 관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다른 종목을 잘 골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정리를 하시고요. 삼성 SDI. 네. 예. 이동근 전문가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인터넷 게시판 0075로 문자 주신 분이십니다. 현대공업을 7,450원에 22%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강보합에 마감돼서 7,410원 선 기록했습니다. 거의 매수가 부근인데요. 송필호 부장님, 네. 자동차 부품주죠? 시트 만드는 회사죠. 네.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네. 1969년에 설립돼 가지고 자동차용 그 시트를 생산해 가지고 그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4월 23일 날 무상 50%를 했네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무상을 받았는지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무상 주식이 상장이 5월 22일 날 상장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5월 22일 날 무상 주식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증자 물량을 소화를 해야지만 이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5월 달이면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2일 날 무상증자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오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보면은 최근 거래량도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무상증자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은 무상증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발표하고 권리락이 된 후 최근 거래량도 감소를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주가가 현재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나면은 가감히 매도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가감히 교체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종목 교체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대공업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D2 컴퓨터요. 비트 컴퓨터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5,280원에 네, 30% 비중.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네네. 수익을 더 많이 보셨다가 지금 깎여 있는 상태인가요? 예. 아, 네. 6,700얼마까지 왔는데 예. 매도 시점을 놓쳤어요. 네네.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시죠? 이게 지난번에 그 고점 6,770원인가? 네. 거기 넘어갈 수 있나 목표가하고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비트 컴퓨터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세 분 카운슬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예, 황윤석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예.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예. 그래서 1분기에 보면은 예. 매출이 93억 정도인데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8% 증가한 상황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9억 정도가 나왔는데
60%가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3월 달에 매수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네. 지금 아마 이 차트상으로 딱 보기에는 한 6,300원에서 500원대 정도에 네네. 단기적으로 좀 매물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기관 수급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기관들의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수익권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6,500원대 정도 부근에 오면 네. 비중이 지금 한 30% 되신다고 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오면 한 반 정도 덜었다가 또 흐름을 보시는데 네. 저는 6,770원 일본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조금 좀 힘겹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500원을 넘길 때 한 반 정도 덜어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다가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전량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나요? 네네, 많이 도움 주십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210님께서 오디텍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디텍 매수가가 1,400원이십니다. 비중은 20%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오늘 종가는 9,790원에 마감됐습니다. 조금 손실 보고 계시고요. 최근에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동근 전문가님,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 이제 오디텍은 제가 반등 시에 조금 매도하실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센서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센스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된다라면은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11,000원대 언저리에서 약간 이제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적 자체를 본다라면은 2013년, 14년 또 대비해서 실적이 약간 우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1,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시점도 1,500원을 돌파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라인에서 이제 돌파하지 못하면서 최근 시장 흐름 타면서 약간 이제 하단으로 떨어지는 이런 법들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로스급 가격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대는 9,400원대 조금 넓게 잡아 주십시오. 9,400원대 정도 잡아 드리고요. 요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면 한 번쯤 반등 흐름은 나올 겁니다. 당분간은 박스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약 1,500원 정도, 지금 매수가 1,400원이죠. 1,500원, 6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고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면은 종목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NC소프트요. 매수가 비중 얼마나 되시나요? 매수가 18만 6,500원이고, 네네. 40% 정도 돼요. 네. 수익 구가 중이신데요. 고민되시는 점 있으세요? 예? 수익을 구가하고 계시는데 고민되시는 점 있으세요? 예, 이거 지금, 단기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면 좋은가 네. 싶어서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네.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전략을 세워 드릴 텐데요. 세 분 전문가, 카운슬러 중에서 선택해 주시죠. 예, 송필호 전문가님요. 네, 송필호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송필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내고 있는 거 축하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제 작년에 이제 게임 업체 중에서 보면은 유난히 대형 게임사 중에 못 가는 게임사가 NC소프트하고 NH엔터가 못 갔거든요. 예. NC소프트가 주가가 흐름이 부진했던 거 뭐냐면은 모바일 게임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NC소프트가 이제 금년부터 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NC소프트도 이제 모바일 게임을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모바일 게임 쪽에 진출하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이 이제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3분기면 아직 지금 2분기죠, 지금. 그러면 이제 9월 달부터는 이 모바일 게임 그 기로드 2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때부터 모바일 게임 분야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NC소프트를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계속 연말까지 홀딩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접근했다면은 주가가 지금 기간 투자자들 매수가 유입되면서 단기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NC소프트 전고점이 22만 9천 원 전고점입니다. 그러니까 22만 원대가 지금 전고점 매물벽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식이 지금 NC소프트가 전고점 22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0만 주 이상 거래가 돼야 되는데요. 예.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은 NC소프트 거래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뭐 13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면 이 거래량을 가지고 22만 원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며칠 그래- 전에 50만 주 거래됐었죠. 오늘은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최근 사이에 거래량이 좀 감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은 최근 거래량이 보면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5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 거래량 가지고는요 전고점 돌파가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단기 목표가 한 22만 원 정도 매도하시고 다시 눌림목 정도 나올 때 한번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눌림목을 주면은 네. 밑에 지지선이 얼마 정도를 보면 되나요? 제가 보면 지지선을 볼 때 지금 20일 이동평선이 올라오는 시점에 만나는 시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5일 예. 이동평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만나는 시점에서 21일 이동평선에 대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받쳐놓고 사는 게.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NC소프트 단기적인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6244 문자 주신 분이신데요. KT를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9,000원이시고 50% 있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 1% 이상 상승하면서 39,900원에 마감됐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 KT가 뭐 LG그룹주와 함께 참 안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에 반등을 주긴 하거든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이 낮다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 있으신 거고요. 또 비중이 많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 한 32,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보거나 그러면 그런데 아직도 LG그룹과 달리 KT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뭐 2,900억 정도나 적자가 나 있는 상황이고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그 개선 속도가 아무래도 다른 업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느릴 거고요. 통신업종이 지금 뭐 1분기에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 2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분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지난 분기에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때가 최악이다. 뭐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에서 움직이는 주도주들 쪽으로 옮겨 가시는 게 수익이 훨씬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32,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좀 더 공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면 뭐 한 상반기 정도까지 보시고 한 32,000원 정도로 목표가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업트론텍이요. 옵트론텍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70%요. 네, 매수가는 8,390원. 아, 네.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달 됐어요. 아, 한 달 되셨는데 이렇게 또 손실이 벌어졌군요. 네. 예. 30일 날 매수했는데 아, 아침 방송에 이제
좋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뭐 아. 필름 뭐 저기 그런 것도 뭐하고 전망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었는데 네네. 산 날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아, 결국에는 또 고점 매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도 많이 실으셨어요. 네. 예. 조금 그래도 시청자분께서도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좀 기다리면은 제 가격이 올지 더 떨어질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카운슬러의 전략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선택해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떤 분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이동군 전문가님. 네. 이동훈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예, 많이 힘드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이제 옵트론텍이 오늘도 이제 빠졌는데, 지금 옵트론텍은 이제 그 광학 필터,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블랙박스 자체도 이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좀 심화됐고, 지난년 또 이제 광학 필터 쪽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영업 적자가 작년도에 284억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여파로 해서 주가가 17,000원, 6,000원대부터 해서 뭐 한 3,000원대, 4,000원대까지 급락이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그 올해 2015년도 들어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라왔었는데, 광학 필터를 중국 업체에 공급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아마 그 방송에서 나왔을 때 정확하게 그 단기 고점권에서 매수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이 광학 필터 쪽은 중국 업체에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실적은 조금 이제 1분기는 좀 그렇고요. 한 2분기 정도부터 해서 좀 개선되는 조짐들은 나타날 겁니다. 작년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이미 손절 단가 자체도 이미 놓쳐버렸죠, 지금. 네. 손절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놓쳐버렸고, 지금 8,390원이니까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한 30, 한 4, 5%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요. 이미 놓쳤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손절 가격은 특별하게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 단기 추세도 이미 깨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말씀드리질 않겠고, 다만 이제 여기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이 좀 나올 겁니다.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판도가 바뀌게 되면 얼마 정도냐면 7,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거거든요, 단기에. 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좋겠다. 7,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고 흐름을 한번 보면서, 예, 그때 좀 흐름을, 뭐 추가 매수를, 다시 매수를 하시든지 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본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8,400원대, 500원대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 기간 좀 소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적어도 한 2분기는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분기만 몇 월 달이나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가 4, 5, 6월 달이죠. 6월 달이요? 예, 예. 6월 달은 지나가야 주가가 뭐 1분기 실적 보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보면서 흐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은 당장 이제 기관 투자자가 뭐 매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건들, 이런 여건들은 조금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힘드시지만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7,000원대에서 한 절반 정도만 한번 나오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7,000원대는 한 6월 달 되면 가나요? 예, 그 정도 되면은 조금 자율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옵트론텍 비중 많이 실으셨던 만큼 손절 대응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전략 더 면밀하게 잘 세우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참 위로의 말씀 드리기가 한 달 동안 너무나 또 큰 손실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대응을 잘하셔서 다음번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면 또 지금 경험이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1428 문자 주신 분께서 BC월드 제약을 28,9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비중을 따로 쓰진 않으셨는데 다행히 또 수익 구간 조금의 플러스 수익이 나고 계시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송필호 부장님 데스매치 지난 시즌의 주요 종목이었죠. 토마토TV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BC월드 제약은 이번 매치에서도 또 다시 편입을 시켰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방송만 아니었으면은 BC월드 제약 오늘 기업 IR을 하는데요. 이 방송 때문에 제가 참여를 못했거든요.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아마 열심히 회사 측에서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업 IR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사도 지금 최근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주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BC월드 제약은 아까 그 시청자분이 뭐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는데 제가 보면 이 BC월드 제약은 절대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이 아니고요. 좀 길게 보면은 좀 큰 수익률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BC월드 제약은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소형 제약사인데 상당히 특허를 가지고 있고 매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한꺼번에 약 효능이 몸에 나타났는데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의 약을 만들면은 약이 만약에 한 달이면 한 달, 24시간 24시간, 그 다음에 6개월은 6개월, 약이 골고루 효능이 우리 몸에 퍼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약물 전달 시스템이다 그러거든요. 이 약물 전달 시스템 약은 일반 의약품은 너무 비싸서 못 만듭니다. 이제 고급 약들, 희귀성 병 같은 이 그 고급 약들을 만들 때 이 약물 전달 시스템 약을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약물 전달 시스템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형성돼 있냐면은 1조 2천억 정도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이 약물 전달 시스템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BC월드 제약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제약 중에서 이 시스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따 데스매치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제가 보면은 꾸준히 가지고 가시면은 돈 되니까 너무 단기 매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카운슬러 진단 모두 끝났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 교체 쪽으로 권해주셨던 종목들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압축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데스매치에서 세 분의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